네, 안녕하세요. 365일 온열 치료 42도의 기적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환자도 좀 많아지고 또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부득불 지금 한 12시 좀 넘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라방이 아니라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녹화해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너무 많이 오는데요. 제가 분당에서 출퇴근합니다. 근데 오늘 오는데 어, 청계 쪽인가 그쪽에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한쪽 차선이 아예 물 때문에 차가 꽉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런 천재를 갖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대비를 하고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무더위도 이제 지나갈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하고 또 이게 암이라는 것은 또 휴식이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좀 쉬지 계속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우리 암이랑이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같이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제가 불편한 얘기를 좀 한 두 개 하고 싶은데 어, 그 일부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그런 저희가 하는 치료들 있지 않습니까? 고주파원열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님 비타민 C 같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뭐 조사하고 하셨겠지만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위험하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그분을 찾아서 통화까지 했어요. 어렵게.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어떤 기전인지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항산화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쓰는 용량에서는 오히려 활성산소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항암제 작용도 대부분 그건데 그것이 어떻게 둘이 시너지가 나지 반대 효과가 나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 조직은 저산소성 물질 때문에 생긴 인자 때문에 암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전이한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타민 C가 있어야지 분해가 잘 돼요. 조효소로 작용하니까. 또 백혈구가 굉장히 작동하는데 비타민 C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 안 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항암제 독극물 사실 독극물이잖아요. 세포 독성은 한 번에 다 주면 암 다 죽이지만 사람도 죽으니까 조금씩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표적이라든지 면역치료도 있지만 사실 표적과 면역도 그렇게 이름을 잘 져서 그렇지 표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내성도 잘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면역 치료 중에 더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커밍아웃 하면 어떤 게 더 한테 도움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뭐 부작용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설명도 별로 안 하시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회사 직원인 간호사가 설명하는 이런 세상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같이 이렇게 논증해 드릴게. 저희 근거를 갖고서 괜히 그 환자들한테 전지전능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잖아요. 너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절실해서 저 산에 들어가서 먹고 누구 소개받아서 이상한 것도 먹고 솔직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검증을 해서 선생님 교수님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해서 찾아보고 데이터 찾아보고 정말 이 환자 도움이 되는지 검사도 하고 해서 만약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뭐 주의를 갖고서 이제 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무조건 안 된다. 이것만 다다라고 내가 다 알아. 이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환자가 와서 이 치료를 왜 하냐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또 한참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설명했잖아요. 환자가 나중에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맞네요. 예. 선생님이 그러니까 판단을 제가 환자한테 맡겼거든. 이걸 왜 하는지. 그래서 항암제를 하더라도 온열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항암제를 하더라도 거기 독성도 줄여주고 특히 면역 항암제를 올려주는데 논문이 꽤 나와요. 비타민 C라든지 온열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같이 병행하는 것을 권하고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문까지도 같이 찾아봐요. 요새 얼마나 세상이 AI 세상에다가 구글에다가 조금만 치면 다 나오는데 자료가 유튜브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정확한 지식, 근거 있는 그런 지식만이 환자 그리고 모든 선택은 환자가 하는 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모르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대학병 선생님이나 저나 선수가 아니에요.
결국 운동장에 나가는 것은 환자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길 수 없듯이 모든 환자가 다 암 치료가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사기를 꺾지 말아야 되죠.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런 결과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어떻게 있겠어요?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오셔서 사기를 올려줬거든. 아직도 배고프다. 할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왔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 환자들 저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사기도 있고 사기도 있고 사기도 있고. 저는 제가 올리는 사기는 싸움에서 아니면 그 암과의 그 경쟁에서 결국 암은 계속 자라려고 면역을 계속 억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암 환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꽤 있었어요. 많았어요.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쌓이면 제가 데이터를 갖고서 할 거고 또 향후에는 이제 주기세포 연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자료가 모이면 좀 더 논문을 갖고 좀 제 스스로의 논문 갖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논문과 갖고서도 충분히 암 환자들한테 근거 있게 치료하겠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니라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랑 같이 논쟁하고 정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떤 근거는 아닌지라든지 또 편협된 논문은 아닌지 이런 등등 다양하게 의학자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마음이 약한 힘든 또는 한번 상처받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린 환자들을 통해서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안 보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 결과 보고 또 할게요. 지난주 신장 투석이었네요. 예, 신장 투석 중이고 설암, 편평상피암 재발과 임파선 전이가 돼서 방사선 하시면서 콧줄 너무 힘드시네요. 콧줄에 오메가3 등 양제 넣어드리고 알부민 주사도 맞으면서 고압산소 치료 중이신데 무사히 버티실지 걱정입니다. 고압산소 끝나면 온열 치료 가능할 거예요. 고압산소를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의문이었는데 일단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장 투석 중이시니까 더 힘들 거고요. 콧줄에 오메가3 아마 자의적으로 드시지 않나 생각되는데 오메가3 좋은 거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알부민 맞는 거는 아마 알부민 부족해서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맞으셔 필요하다면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낫다면 고지포 온열 치료 사실 신장 투석이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투석 중이라면 투석 다음 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투석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신장 기능이 이제 나쁘다는 것은 결국 그 전해질 이상도 있고 탈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부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투석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투석실들이 이렇게 많고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믿고 투석을 하고 그 다음 날 온열 자체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신장 기능에 따라 좀 다르고 어머니 상태를 좀 봐야 되지만 조금 수분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조금 이제 탈수 같은 건 좀 조심하고 너무 오랜 시간보다는 시간을 조금 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라든지 또는 투석에 대한 어떤 이력, 그다음에 최근 전해질 검사 소견을 갖고 오시면 제가 좀 봐드릴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제가 직접 그 전해질 검사를 해서 환자한테 맞는 맞춤형 온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 방사선 치료 사실 방사선 치료하면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이때는 긴 시간 안 해도 되거든요. 방사선 하고서 하여튼 상태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 항암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머님 많이 아프실 텐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우리가 아드님 같으신데 따님일 수 있겠네요. 자녀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에 정말 그 깊이 굉장히 그 존경에 뜻을 표합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고 인간은 그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2023년 1월 2일 날 처음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했던 그 슬라이드 중에 한 장입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고지파 온열암 치료기를 갖다가 42도까지 올라가는 걸 중심으로 암 치료를 하겠다.
물론 다른 기종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제 판단력을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고주파원료 치료는 반복 가능하고 그다음에 몸에 해도 거의 없고 물론 이제 조금 따끔하거나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42도 정도가 우리 몸에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치료와 같이 병행했을 때 도움을 준다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중심으로 그 대신에 그 방법론에서는 기계가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방법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제가 이제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제대로 치료하려면 긴 시간 해야 되겠네. 이걸 제대로 치료하려면 자주 해야 되겠네. 반복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일부 환자에서 정말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제가 20대 대학병원에서도 2대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20대를 갖고 참 지금까지도 전 세계 최대입니다. 제가 이 기종으로 20대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항암은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는 심평원이라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표준화가 어느 부분 돼야 되겠지만 좀 너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게 감이 없지 않은데 어쨌거나 환자에 따라서 이제 그 기본 데이터를 넣고 그거에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있고 두 번째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원 자체적으로 또 위원회를 해서 또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데 물론 그런 절차가 꼭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너무 불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붕어빵 진료보다는 환자 맞춤형으로 환자에 맞게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 나이, 그 다음에 어떤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하고 치료하다가 또 환자 상태의 변화나 또는 환자의 치료 호응도가 좀 어려우면 또 그거에 맞춤형으로 또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치료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암이랑식으로 환자에게 제시를 하지만 환자가 어려우면 따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기를 올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암종별로 검증된 치료를 한다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대사 치료 약물 대사 약물인데 재활용 약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도 치료지만 치료 과정 중에 그 환자가 이런 암이 걸리게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활 습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해서 교정시켜주고 또 관여된 분들이 계세요. 정말 다행히게도 꽤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재발 방지. 그러니까 저희가 암이랑은 치료 예방도 물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발이나 전이 때문에 고통받고 그걸로 해서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마지막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이랑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재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낮추려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 자신의 생활 습관의 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재발이 방지된다.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생활 습관에는 운동 시기, 마음가짐, 수면, 배변 다 있죠. 그건 뭐 너무 다 아시는 얘기라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근거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의료진 저를 비롯해서 강 선생님도 계시고 또 최근에 강 선생님 나신 페이 닥터 또 봉지기 선생님들도 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같이 또 정말 보다 나은 암 환자 진료를 위해서 암 환자의 해가 적으면서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모두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이랑 뜻이 뭡니까? 암하고 이랑 위드 투게더 암 환자와 평생을 동행하겠다. 가족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족보다 암 환자들하고 더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생은 유한한데 저도 이제 60이 됩니다. 60대 갑니다. 원래 84학번이거든요. 84학번인데 그동안은 그냥 살다 보니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지나보니까. 근데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도 있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암 치료, 저는 암 치료에다 이제 마지막 포커스 줬으니까 암 환자와 동행하면서 같이 하겠다. 김민식 박사님이 42년생인데 지금도 강의하세요. 예. 저희 환자도 봐주시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김민식 박사님 한 25년 더 해야 돼요. 예. 김민식 박사님 너무 야속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밑에 후배들이 골프 칠 때도 걸으세요. 18호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카트 타고 하려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18호를 계속 걷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아미랑 첫 번째 제 마음가짐이었고요. 그 근거로서는 이거 다 논문에 나오는 걸 일부 취합한 겁니다. 그 42.5도 이상에서 세포 독성 이거는 이제 암 세포의 선택적이라는 뜻이죠. 이 온도에서는 정상적인 조직과 장기는 오히려 유익하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좋죠. 근데 요 이상 되면 암 세포는 치명적이에요. 보통 한 30분 정도 지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치료 시간을 2시간으로 한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기종은 적어도 50분 1시간 정도 돼야 42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42도에서 멈춰서 정상 조직은 그냥 쿨링 시스템이 잘 발달되기 때문에 이제 잘 빼는데 열을 빼는데 이 암 조직은 그게 좀 부적절합니다. 역시 그래서 조금 지나면 42.5도가 될 거고요. 이 이상이 조금씩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1시간, 2시간 정도를 해야지 42.5도에서 30분이 지났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몇 가지 데이터를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건강한 세포와 달리 종양은 국소 고열에 노출되면 열 저장, 그러니까 열을 못 뺀다는 뜻이에요. 그 정상 조직은 42도에서 멈춰서 계속 밖으로 빼면서 좀 더워지고 심하면 땀도 나고 하는데 암 조직은 그 안에가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고 혈관들이 이제 잘 부적절하게 덜 발달되기 때문에 이것도 혈관 확장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못하기 때문에 열이 저장소처럼 돼서 더 올라간다. 42.5, 43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논문에 종양은 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혈류를 증가시켜. 똑같 비슷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조직보다 열 손상에 더 취약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온열 치료를 제가 장시간 동안 하는 근거 중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제가 이제 온열의학회라고 있으면 대한의학회가 합법적인 기관이고요, 당연히 학회이고요. 그다음에 최일봉 교수님이라고 저기 성모병원 출신 이제 지금은 아마 은퇴하시고서 제주도 석자 계시다가 지금도 저 현역에 있으신지 좀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회장님 계시고요. 대한의학회 그 거의 대부분 이런 학회는 개인 의원들이 들어가지는 학회는 임원이랍니다. 뭐 이사라든지 기획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감사 이런 분들이 되게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의학회 마찬가지지만 제가 2023년부터 아마 개원으로는 제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있었고요. 올해 또 갱신됐습니다. 예, 더 열심히 일하라고 갱신시켜 주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온열의학회에 같이 하고 있다. 왜 이걸 보여드렸냐? 제가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9월달에 세계 온열의학회, 그러니까 대한온열의학회가 아니라 세계 온열의학회 심포지움이 우리나라 대한온열의학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몇 년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의학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3일간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ICHO에서 이제 국제 온열의학회라는 약자고요. 2025년 여기 있네요. 국제 International Congress of Hyperthermic Oncosomia. 그러니까 고주파 온열을 통한 암 치료에 대해서 국제적인 걸 행사를 한다 이런 뜻이죠. 행사를 하고 컨그레스 다 2025년이네요. 2025년 자 보죠. 9월 September 9월 10일부터 13일, 4일간이네. 4일간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은 그냥 우리가 행사고요. 실제 그 발표는 3일 동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 11, 12, 뭐 4일은 맞죠. 전체 행사는 4일이지만 이 발표는 꼭 3일 동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어요. 여기 굉장히 주제가 좋아서 물론 다 가겠지만 나노도 있고 다 있는데. 첫 번째 10일 날 빨간색 클리니컬 하이퍼서미아 레디에이션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있고요. 3시부터 4시까지는 하이퍼서미아 케모세라피, 그러니까 온열 치료와 항암 치료, 병행 치료에 대한 그런 주제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12일 날 금요일이네요. 이때는 오전에 역시 면역 치료죠. 면역 치료가 핫하잖아요. 뭐 너무 매출이 많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키트루다가 작년에 전 세계 매출 43조예요. 43조. 약 하나 갖고서. 그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온열 치료랑 같이 연구를 하지? 아주 이런 의문도 많았는데 이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고주파 온열 치료가 면역 치료 효과를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을 줄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온열 치료가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면역 치료제 마케팅을 해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임상 하이퍼서미아가 온열 치료라는 뜻이고요. 레디에이션 이 방사선 이제 업데이트했다. 그다음에 하이퍼서미아 케모세라피 하이퍼서미아가 온열 치료라는 뜻이고요. 케모세라피가 항암 치료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2일 날이죠. 하이퍼서미아 임뮤노세라피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 우리 키트루다, 옵티보 뭐 요새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 임핀지에서 거의 초치료 처음 치료부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새는요. 아마 심평을 잘 허가도 잘해줘요 그런 건. 예. 온열 치료 좀 허가했으면 좋겠어요. 온열 치료 허가하면 우리 환자들한테 되게 싸게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는지 안 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옛날에 요것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건의하고 싶어요. 온열 치료 좀 보험 좀 해달라고. 면역 치료만 좀 해주지 말고. 예. 면역 치료 같이 하는데 치료하는데 왜 하나는 보험 치료주고 하나는 요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그 열받는 얘기가 그 무슨 어떤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현재 우리 암 환자들이 쓰는 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비보험이고 인정 비급여인데 뭐 사이모신, 뭐 미슬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보험회사들이 신난 거예요. 신나가지고서 야 이거 거기서 발표했는데 이거 못 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공신연구기가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데이터를 갖고 발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건 의심이니까 제일 너무 탓하지 마시고 로비에서 그런 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항상 순수하지만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셔도 돼요. 네. 아니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 우리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지금 과장님이 물난리 때문에 좀 고생하시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 뭐 보험이 된다 안 된다 우리 안 보험 많이 파셨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돈 버셨는데 그래서 합당하게 되는 거라면 인정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제 국제온열의학회에서 지금 자 발표를 이렇게 논문도 많이 나오고 아마 요새 또 제가 들리는 얘기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온열 치료도 이거 뭐 근거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논문은 왜 나와 이런 논문이 43조라는 그런 약하고 같이 연구해서 효과가 더 좋았다 이런 논문이 아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후진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 저희를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저희가 의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어떤 저게 생긴다면 저는 환자들한테 좀 알려서 이건 아니다 왜 저 보험 들라 그럴 때는 그렇게 각자같이 그냥 뭐 간쓸게 다 내주더니 갑자기 그냥 돈 줄 때 돼서는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근거를 갖다 꼭 국가기관에서 의뢰받은 무슨 연구소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왜들 그러시나 오히려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의사들과 더 검증을 더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거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 대신에 그런 걸 할 때 너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럴 때 그런 걸 오히려 조절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 적정성 규모를 하는 게 맞지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환자들한테 막 뭐 보내고 얘기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겁을 먹고서 어떡하냐고 보험 들 때는 맨날 꼬박꼬박 다 돈 냈는데 암 걸리니까 이렇게 홀대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제학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암이랑 온열 치료와 항암 치료를 태생 시작 전부터 같이 했고요. 온열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 전부터 같이 했습니다. 또 온열 치료와 면역 치료를 당연히 굉장히 많이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열 치료는 암이랑 식의 온열 치료죠. 그냥 온열 치료가 아니라 암이랑 식의 온열 치료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와 면역 항암 치료와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그 우리 여기하고 딱 맞물린 것 같아요. 제가 한 걸 발표하는 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아주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온열 치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학회에서 이름으로 발표를 세 꼭지나 이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이번 자료 통해서 또 제가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랑 치료 하고 있다. 다시 들어가서 다음. 네, 거기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저희 또 축하해 주십시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인터넷에 나온 거고요. 정식으로 공문이 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멋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미랑 의원이 드디어 8월에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사전 고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이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 안에 아미랑은 주기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 연구에 대한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준비 철저히 할 거고요. 허가가 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부터 암 치료 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 우리 아미랑 식구들 또 여기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덕분입니다. 끝났네요. 아이고 좀. 시간이 벌써 질문 하나 정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지난 질문이고. 네. 천천히 하세요, 강 PD님. 좋은 소식 안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 하면 좋은데 제가. 네. 자, 사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고령인데 고령의 암 환자에게 고주파원열 치료를 할 때 치료 강도나 횟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부담 없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되게 중요하지만 나이가 절대값은 아닌 것 같습니다. 80대인데 60대 같은 분이 있고요. 60인데 80 같은 분이 있고 또 치료 과정 중에 많이 힘들어진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70, 80kg였는데 40kg, 30kg대인 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이 물론 이제 나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나이만 갖고 봤을 때만 하더라도 좀 주의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 70, 80 뭐 이런 분들 계신데 환자가 이거에 대한 감수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 그냥 누워서 코 고는 분도 있고 아이 뜨거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건 좀 나이에 대한 고려도 있지만 환자 상태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지난번 질문 같이 뭐 신장이나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탈수가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기저 질환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고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온열 치료를 받는 것이 그냥 항암 치료 기준에 그러니까 아미랑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면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 뭐 7, 80대 분이 너무 잘 받아요. 제가 오히려 잘 못 받아요. 뜨거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서워. 근데 이제 겨울엔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근데 좀 게을러져서 요새는 좀 안 받았는데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확실히 올라가요. NK 세포가 올라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올라가더라.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 한 60번 정도 연달아 하면은 텔로미어 이게 준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 많았고요. 하여튼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 가족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희망이 없다는 두려움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으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미랑의 김삼원이었습니다. 누구랑? 아미랑.